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2023년 온라인 지필 요양보사 시험 실전 문제 풀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험 보는 방법만 달라질 뿐 모든 문제와 교재의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험담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대책을 강구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집안일을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한다. 5.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는 주되 그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면 대상자가 들으실 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내가 판단한 내용,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야기한 내용이 대상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불편하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다. 2.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3.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4.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5.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한다. 정답은요? 네,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이죠. 정답은 3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이 부분이 혹시나 다른 성희롱이 아닐까라고 느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한다라는 파트 자체가 꼭 육체적 성희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육체적 성희롱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시각적 성희롱 이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빠르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요양보호사의 요통 예방을 위한 물건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발의 지지면을 좁힌다. 2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편다. 3번 물체를 최대한 몸에서 멀리 둔다. 4번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5번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려 조절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한 거예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를 더 아래로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은 이 허리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닌 허리는 세워놓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셔야겠습니다. 양발의 지지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것보다 펴고 하는 거,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디스크에 손상이 올 수 있죠. 물건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서, 네,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의 위치를 움직여서 바꾸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고혈압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증상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금식할 때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4번 약의 복용량을 증감할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5번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약 복용을 멈춘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 약의 용량을 증감할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증상이 좀 완화됐다고 해서 약을 끊는다거나 혹은 계속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약을 멈추면 안 되겠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5번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마셔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2번 주요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한다. 3번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 경우 쪼개서 복용한다. 4번 약을 중단하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도록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본인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약을 중단하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도록 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언제나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서 약물 사용에 대해서 조절을 하셔야지 임의로 어르신들 스스로 조절을 하게 하시거나 의료진이 아닌 타인의 어떤 조언으로 약물에 대해서 조절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만일 노인들이 약물 사용하는 방법,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약을 먹기도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5번과 같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꼭 대상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상자의 의치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전 구강 브러쉬로 잇몸을 닦는다. 2. 의치를 소독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삶는다. 3.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4. 잇몸 변형 예방을 위해서 의치를 끼고 숙면한다. 5. 의치를 따뜻한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요. 의치 용기에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 이 의치를 소독하거나 씻어내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의치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치아가 아니거든요. 우리 치아도 사실은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치 관리는 그냥 하나의 내가 보조 도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치를 끼고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치는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이고요. 1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을 한다. 2번 계단에서는 무릎 아래 보조 등을 단다. 3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4번 직접 채광을 위해 블라인드, 커튼, 발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환기는 하루에 4-5시간 간격으로 최소 5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정답은요? 2번 계단에서는 무릎 아래 보조등을 단다가 되겠습니다.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난방이 더 중요하고요. 직접 조명을 해야지 배설 치울 때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직접 채광, 발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해서 직접 채광을 예방해야 되겠죠. 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 2-3시간 간격으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단호하게 한 번만 설명한다. 2.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해준다. 4.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으면 소통을 중단하게 한다. 5.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화를 내어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해준다입니다. 단호하게 한 번만 설명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모두 다 알아듣지 않아요. 우리도 한 번만 얘기해준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반복적인 설명 중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언제나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9번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분노, 나 부정, 다 우울, 라 타협, 마 수용. 자, 한번 순서 생각해 보시고요.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나, 가, 라, 다, 마가 되겠습니다. 나 부정, 첫 번째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시죠. 그 다음에 가, 분노,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타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울한 단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문제 한번 살펴보셨고요. 오랜만에 문제 풀어보시는 거라 어떠셨을까요? 우리 내년부터 바로 시험이 있고 우리 지필 시험은 3월, 우리 온라인 시험은 2월부터 있겠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시험 방법만 달라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모동 식구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산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